네, 안녕하세요. 12월 7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금천구 의회가 지금 계속 회기가 진행 중인데요. 12월 7일 오늘부터 2022년 내년도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22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4.1%가 늘었습니다. 6,226억으로 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부터 10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별로 각 국별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심사를 하고요. 다음 주 13일부터 20일까지는 이제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더 추가할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할 건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그 위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12월 6일 날 그 구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금천구 구의원이 10명입니다. 그래도 금천구 의장은 언제까지 관례적으로 구정 질문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9명의 구의원들이 구정 질문을 해왔는데 이번 회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단 3명만 구정 질의를 했습니다. 12월 6일 윤영희 구의원 그리고 강수정, 김영석 구의원만 구정질의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게 3일에 걸쳐서 진행되던 걸 하루에만 딱 3명만 진행하다 보니까 의원이 가지는 고유의 권한이 행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것이 3명밖에 하지 않은 것이 구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단 사용된 것이 좀 특이하게 볼만한 거고요. 하여튼 그 질문 내용 같은 경우도 좀 있으면은 구의 홈페이지에 영상과 회의록이 올라오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각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그 금천 본청 그리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금천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각 의원별로 강평을 했는데요. 네, 감사하면서 소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말한 게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좀 눈에 띈 것이 요겁니다. 일자리 주식회사 일자리 창출은 단 1명이라고 이경호 구의원이 좀 지적을 했는데요. 일자리 주식회사는 보건복지부 고령친화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출자를 해서 만든 주식회사인데요. 1년간 성과를 돌아보니까 일단은 공공건물 신축과 운영에 따른 필요인력을 제외하면은 그 일자리 창출은 단 1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감사 결과 얘기를 했고요. 이 3억 원의 보조금은 3년이라는 한시적인 지원이라 그 이후에는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구에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모 선정돼서 보건복지에서 3억을 받는 거고요. 이게 3년 동안 받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가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설립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좀 3억을 들여서 1명을 창출했다는 건 좀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수정 비례위원과 조윤영 의원 같은 경우도 지적을 했는데요. 금천구가 구매한 마스크의 가격이 천지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슷한 시기에 산 마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94에서 6배 차이가 났다고 좀 밝혔는데요. 이 구매는 2020년에 20억이 좀 소요가 됐고요.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6억 원의 가량이 투여돼서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었고 마스크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 금액 좀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마스크 가격이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가 하나 개당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하나는 별 큰 차이가 아니지만 이것이 1000개, 이게 뭐 10,000개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금액이 상당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 심사와 계약 심사 업무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수정 의원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류명기 구의원이 좀 지적한 건데요.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 등으로 이런 형광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을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류명기 구의원이 이 교체를 하면 에너지가 많이 절감됐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관련 자료를 살펴봤더니 에너지 진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를 돌아보니까 이런 전기료, 도시가스, 수도요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좀 여기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사실 이게 등기구 업체만 배를 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 절약을 아주 좀 필수적으로 나오는데 그 효과가 좀 이상하게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별로 이번부터는 좀 지적을 할 건데요. 류명기 의원이 좀 지적한 겁니다. 부부가 통장으로 비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남편이 통장 인비가 끝나면 부인이 통장 인비를 지정하고 다시 부인이 끝나면 남편이 물려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천구 10개동에서 3개동에서 좀 발견이 됐고요. 일단 구에서는 일단은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라고 좀 밝혔지만 이런 것이 좀 이런 투명성이나 아니면 민주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에서 보기에 눈높이에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한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하던 거를 자녀가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합니다. 이번엔 생활체육계 소속인데요. 류명기 의원도 생활체육인 마라톤 선수로 많이 좀 활동한 걸로 좀 유명한데요. 금천구 생활체육회는 23개 단체 또는 협회가 있습니다. 뭐 마라톤 협회, 축구 협회 이런 게 23개가 있고요. 또 그 산하에 251개의 클럽, 단위 클럽이 있습니다. 만약에 축구 협회가 있다면 그 밑에 뭐 신흥축구회, 시흥축구회, 문교축구회 이런 축구, 조기축구 이런 것이 이런 클럽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클럽의 이름, 회장, 회원수, 활동 장소 등이 정시되어 있는 그러한 그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사 때 그 현황표를 검토한 유명기 구의원이 어떤 연합회나 어떤 연맹 같은 경우는 새빨간 거짓말로 이런 현황을 작성해놨다. 어떤 클럽 수는 6개 클럽에서는 17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수치다라고 조작 답변서를 하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현황에 대해서 생활체육의 현황,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구민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기본 정책을 만드는데 이 기초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단체에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운동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이후 정책과 재원을 분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모든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이번에 독산 일동 가산동의 김경환 구의원이 좀 지적한 건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천 명까지 넘어섰는데요. 일단 요 취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는 질의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실 생계에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는데 이 틈을 타서 금천구청이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라 라고 지적을 했고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달라. 그리고 하더라도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서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 이번엔 그 경로소 식당에 대해서 일단 어르신들이 가서 점심 한 끼를 드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복지관도 있고요. 현재는 7개의 경로 식당이 있는데 이것이 독산 2동을 비롯해서 4개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 안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거는 보행이 상당히 어려운데 멀리까지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있는 동 주변에 있는 분들만 이런 경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먼 분들은 이용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지적입니다. 더불어서 50%센터 개관한 지 한 1년 됐죠. 50%센터 같은 경우도 이들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좀 개설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헌신할 수 있게 선순환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구죠. 김경환 구의원의 지역구인 가산동, 독산 1동은 지금 골목길마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런 안전에 위험에 노출되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를 했고요. 또 이제 건축 허가 시에 최대한 공개 녹지 확보나 녹지 공간을 그리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광 부의원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민선 7기 청렴도가 진전 6기의 2등급에서부터 지금 4등급까지 떨어졌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불공평한 인사와 불공정한 계약이 원인이다라고 김경원 의원은 분석을 했고요. 이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상동 주민센터 부분이 지금 많은 민원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인구가 많고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주변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30분, 1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질도 나빠지고 또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인원이 충원돼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독산 이동 소식인데요. 이거 박창길 구의원이 도움감사에서 지적한 건데요. 독산 이동 성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자가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약 1,5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일단 몇 년 되지 않는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당연히 A센터 보일러 A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무자격자에 와서 손보다가 아예 망가뜨린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리한 예산 낭비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 만에 국비 1억 5천만 원 허비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대명시장 내에 청년 창업자 육성 사업인 청년방앗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폐기가 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차성수 청장 있을 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자마자 사실 문은 힘차게 개도식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됐고 그래서 문 연이 3개월 만에 일단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비된 비용이 약 1억 5천만 원인데 일단은 그 박창길 국민의힘 구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요 탕진된 요 사례를 불면서 이 실패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고 좀 강하게 좀 따져 물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인데요. 박창길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금천구청이나 어린이집에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죠. 1,000만 원이 넘는 장치인데 이 담당 부서에서는 그럼 이 저감 장치의 성능을 테스트에는 별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저감 장치 설치했으면 그 효과가 어떤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설치하고 땡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제 김영석 의원인데 김영석 의원이 이런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감사 담당관 원가 심사팀은 물품 구매 그리고 기술 원가 심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겠다고 지적을 했고요. 재무관은 각종 수의 계약 시 원가 심사 평가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에 의거해서 삭감률이라 하는 것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사업이다 하면은 견적서에서 1,0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프로, 한 약 5%나 2, 3% 정도 삭감하는 삭감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또 김영석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보면은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벚꽃길 같은 경우도 쭉 천변 따라서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수익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노동자보다 저조하다면 과감히 그거는 노상주차장에서 제외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일자리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차장 사용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급여 체계가 지금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또 같이 김영석 의원이 좀 지적한 건데요. 금천구청이 올해 10월 7일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이 총 115건, 1,367억 원에 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공사 사업 및 물품 구매 사업이 30%에 달았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 김영석 의원은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좀 강하게
강하게 좀 불만을 좀 제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0월 17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딱 3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30% 이하라는 것은 상당히 좀 낮은 수치이죠. 그것이 1,367억이라는 것은 금천구 예산이 작년 본 예산이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 마지막 12월 마지막 1분기 그죠? 10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인허가 시 그리고 계약 시에 부당 지시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를 했는데요.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업무 체결 시에 국과장들 그리고 비서실장, 정책 보좌관 등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해서 이렇게 업무가 처리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만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감평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안들이 있는지는 한번 이후에 한번 더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구청장이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일단 일자리 창출과 교육지원과 어르신 장애인과 문화체육과 4개 과에서 한 업체의 동일 제품을 2020년 9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1억 6,834만 1,600원어치에 구매했습니다. 총 6건에 건당 2,800만 원을 구매했다고 했고요.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선정에도 문제점이 많고 이런 것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청장의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실 구의원이 이번에부터 지적인데요. 민선 7개 청렴도가 확연히 낮아진 것은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년간의 청렴도를 좀 근거로 댔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렴도는 2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유성원 청장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2019년도 상등급, 20년도 4등급으로 착착 떨어졌습니다. 외부 청렴도도 마찬가지죠. 2016년부터 19년까지 2등급이었다. 2020년에는 4등급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내부 청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부터 17년도 2등급, 18년도 상등급, 19년도 4등급, 그리고 20년도 상등급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김용실 구의원은 일단 공무원 징계 현황, 처분 내역, 징계 사유, 정직 사유는 금천구 전체 공무원의 품위 유지에 손상된 사례로 집행부는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행정과 방문 간호사 인력이 충원돼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 김경환 기의원 같은 경우도 좀 가산동 같은 경우는 행정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일단 행정지원과가 이런 업무를 제대로 구분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요구를 했고요. 특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동별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정원이 2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파견 그리고 휴직 등으로 인해서 현재 1명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부터 이제 이경호 구의원의 좀 지적인데요. 코로나 시기 2020년과 2021년에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모든 단체들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소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잘했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민간단체 주민들은 여건에 맞는 예산을 사용하고 미사용된 보조금은 반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행정부에서 반납하지 말고 전액 사용하고 정산하라는 그런 편의주의가 만연하고 그것을 이제 편법으로 변칙적인 예산 지출을 종용하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그렇게 좀 지적을 됐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 주민자치사업단이 구청에서 지정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관주도 자치로 후퇴하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미흡하더라도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치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행정의 지경이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관주도 자치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금천 1번가 리빙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3년간 1억 5천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리빙랩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형식적인 사업만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뼈아프게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계획이나 과정의 준비가 없다면
더 이상의 실험적인 사업의 반복은 중지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천구 어린이집 키우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금천 구립 어린이집의 44%밖에 지금 아이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금천 전체 아동 중에서 구립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의 비율은 44%고요. 이거는 서울시 비율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새롭게 신축할 거냐? 그러기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해달라라고 좀 요청을 좀 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주시와 영유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신속한 게 민원이 피드백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서 좀 약간 불편하다라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좀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좀 더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민들은 열심히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고 있는데 분리를 다시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한 다음에 다시 또 일반 쓰레기와 합쳐서 이거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이 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의 의지를 행정이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강하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대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활용 센터, 재활용이 아닙니다. 재활용 센터의 필요성 그리고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 매체에 관련해서도 지역적인 차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지금 구청에서는 구정 소식, 생활 정보를 일단은 금천의 향기라는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그리고 저층 주거지 배포가 되거든요. 특히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시의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이니지라고 영상기기를 통해서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받는 그 구청 소식지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저층주거지 지역은 지역 특성상에 아까 얘기했던 소식지를 우편함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특정 SNS를 통해서만 정보를 접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적절한 정보 전달력이 좀 떨어지고 역차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지에 맞는 그런 매체 전달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인영 구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주민센터의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 또 하나 부분은 국가특교세 그리고 국시비 등 매칭 사업들을 많이 공공사업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져오지 말아라. 일회성 사업 말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리고 계속 연계성 있는 사업을 좀 가져와라. 라고 좀 지적이 있었고요. 앞서 얘기했던 김영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의 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수의 계약 시 이런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사실 금액도 좀 크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업체들의 면허를 빌려서 계약하는 업체가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는 또 수리도 보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강수정 비례위원 같은 경우도 청소업체 위탁 방식에 대해서 좀 지적했는데요. 지금 금천구청 앞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인 시위도 하시고 집회도 했는데요. 일단 청소업체의 위탁 선정 방식이 너무 자꾸 변한다. 잦은 변화로 인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의 영역이 위탁 선정과 상관없는 평가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다.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있다라고 부분이고요. 평가와 위탁 방식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금천구 아동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금천구의 아동이 지나가다가 뭐 공공의 길거리에서 너무 다쳤다 그런 보험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미 서울시에서 시민안전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가입한 아동생활안전보험 보장내역과 금액 대비 실효성이 이게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금천 미래장학회가 있죠. 그래서 선발 장학생 선발 방식 그리고 지원 양식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학교장이 추천하는 지원서란에 학부모의 직업을 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하고 이런 양식도 변경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독산 일동 롯데캐슬에 독산 유적 발굴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게 롯데캐슬을 만들 때 그 밑에 있던 그런 유적, 신라의 유적이 거기 좀 모아져 있고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좀 활용이 좀 잘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구에서 이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입니다. 더불어서 관내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그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별 총평이었고요. 윤영희 구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그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총평만을 진행해서 제외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금천구 소식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천구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3,185명을 모집합니다. 12월 17일까지고요. 10일간 6개 수행기관입니다. 대부분 노인복지가 아니라 복지관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39개 사업에서 진행되고 내년 1월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종 지킴이 등 공익활동형의 2,583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시설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의 290명, 그리고 함께 그린카페, 착관상해 편의점 등 시장형의 282명, 그리고 취업알선형 일개사업의 30명으로 총 3,185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번 좀 일해보시겠다는 어르신은 한번 좀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좀 다릅니다. 65세, 65세 중에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적지 않았는데 자세한 문의는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금천구청 어르신 장애인과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요거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달라 하면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김호경, 신선손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